우리는 아침마다 너무 자연스럽게 빵을 먹습니다. 식빵 한 장에 믹스커피 한 잔, 가끔은 빵에 과일 주스를 곁들이고 달달한 크림빵을 먹을 때는 콜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기도 하죠. 이건 누구나 하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너무나 평범한 조합들이 50대 이후 우리의 혈관과 간, 혈당, 그리고 배 둘레까지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식습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이 빵 조합들이 왜 이렇게 우리 몸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 합니다. 빵 자체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빵과 함께 먹는 것들입니다. 빵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당신의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며 에너지를 채워줄 수도 있고, 반대로 혈관을 공격하고 지방간을 만들고 하루 종일 피곤함과 폭식을 부르는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몸은 20대, 30대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혈당을 다루는 능력은 떨어지고 간은 지방을 더 빠르게 쌓으며 혈관벽은 작은 손상에도 쉽게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자주 먹는 조합, 빵 믹스커피, 빵 주스, 빵 탄산음료, 빵 감자튀김, 빵 크림과 당류 같은 식습관들은 이 약해진 몸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습니다. 믹스커피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2번 폭발하고, 주스와 함께 먹으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탄산음료와 만나면 복부비만이 가속화됩니다. 감자튀김은 기름과 전분이 동시에 밀려오고, 크림과 함께 먹는 빵은 노화를 가장 빠르게 진행시키는 조합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빵이 먹고 싶어서, 아침은 가볍게 먹고 싶어서, 달달한 게 당겨서라는 이유로 습관처럼 반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평생 먹어왔던 그 조합들이 왜 혈관을 찢어놓고, 왜 지방간을 만들고, 왜 배가 빠지지 않는지, 왜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은 빵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빵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어떻게 먹느냐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빵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알려드릴 빵과 함께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는 조합까지 알고 나면 여러분의 빵 식습관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평생 반복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빵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식빵 한 장에 믹스커피 한 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익숙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하나의 의식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평범한 조합이 50대 이후 우리의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이 습관이 사실은 혈관과 간, 그리고 전신대사 기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조합이라는 사실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빵은 정제 탄수화물의 대표 식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빵이 달지 않아도 혈당을 올리는 힘은 강합니다. 빵 한 조각으로 인해 혈당이 급상승하면 우리 몸은 그 혈당을 잡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빵을 먹고 난 뒤 갑자기 졸리거나 금방 배가 고파지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의 급격한 출렁임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믹스커피가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나빠집니다. 믹스커피에는 설탕과 프림이 들어 있습니다. 설탕은 이미 올라간 혈당을 또 한 번 치솟게 만들고,
프림에 포함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혈관 내벽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빵으로 인해 혈당이 한번 오른 상태에서 믹스커피가 들어오면 혈당은 또 한 번 솟구칩니다. 이것이 바로 더블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두 번 급상승하고 두 번 급하락하는 과정에서 혈관은 반복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50대 이후 몸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혈관 내막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빵과 같은 믹스커피라도 20대, 30대 때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혈당이 널뛰듯 오르내릴 때마다 혈관 벽에는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부위에는 콜레스테롤과 염증 세포가 붙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쌓이면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블 스파이크는 단순히 혈관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 내내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이유, 점심 전에 간식을 찾는 이유, 단 음식을 끊기 힘든 이유 역시 이 혈당의 반복적인 흔들림과 연결됩니다. 혈당이 급하게 내려가면 내는 당이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단 것을 더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빵과 믹스커피로 시작한 하루는 자연스럽게 폭식과 간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믹스커피 속 프림은 지방의 대사를 방해하고 트랜스 지방은 혈관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빵이 혈당을 흔들고 설탕이 인슐린을 자극하며 프림이 혈관을 자극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혈당 혈관 간 기능에 모두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이런 조합이 지방간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조합이 아주 자주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5번만 빵과 믹스커피를 먹어도 1년에 250번 이상의 혈당 폭발이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하게 손상이 축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는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손상도 오래 남습니다. 이쯤에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빵을 먹지 말아야 할까? 커피를 끊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빵이 문제가 아니라 빵과 설탕 프림이 동시에 들어올 때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한번 천천히 오르는 것은 몸이 감당할 수 있지만 두 번 급하게 오르는 더블 스파이크는 몸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50대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반복했던 이 조합이 왜 피로를 부르고 왜 살이 빠지지 않고 왜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음부터 아침 식탁에서 빵과 커피를 마주한다면 오늘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빵과 함께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 하나가 과일 주스입니다. 어떤 분들은 믹스커피는 건강에 안 좋으니 주스로 바꿔야겠다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빵의 느끼함을 상큼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스를 곁들이곤 합니다. 특히 아침에 식빵 오렌지 주스는 한국인에게도 흔하지만 서구권에서는 거의 기본 조합으로 여겨질 정도로 자주 먹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조합이 왜 50대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식습관 중 하나로 꼽히는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일 주스의 정체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등은 과일에서 섬유질을 제거하고 당분만 농축한 형태입니다.
과일 속 천연당이라고 해서 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섬유질이 제거된 상태의 과당과 포도당은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게다가 시판 주스는 대부분 농축액을 희석한 제품이 많아 과일을 직접 먹을 때보다 당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한 개를 먹을 때 들어오는 당보다 사과 주스 한 컵에 들어있는 당이 2배 이상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빠르게 흡수되는 당이 빵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대사폭주 현상입니다. 빵은 정제 탄수화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여기에 과일 주스에 과당이 더해지면 혈당이 한 번 더 치솟고 간에서는 대량의 당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을 빠르게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합을 반복하면 지방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정제 탄수화물과 과당을 함께 섭취했을 때 지방간 발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50대 이후 지방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간 수치가 올라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간은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며 전신 염증을 높여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위험을 동시에 올립니다. 살이 잘 찌는 체질 같다. 배가 쉽게 나온다. 운동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지방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간을 만드는 가장 흔한 아침 조합이 바로 빵과 과일 주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과당의 간 직행 특성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근육이나 뇌에서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간에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과당이 많은 음료를 빵과 함께 섭취하면 간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부담을 받습니다. 간이 처리하지 못한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저장되고 그 지방은 다시 복부 지방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부 비만이 빠르게 진행되는 대표적 원인이 바로 이런 당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스는 비타민이 많으니까 건강에 좋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주스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전체적인 영향력에서 보자면 아주 적습니다. 빵과 함께 먹을 때 생기는 대사 충격에 비하면 비타민의 이점은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빵과 주스 조합을 자주 먹으면 혈당 변동폭이 커지고 피로가 증가하며 점심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침에 주스를 마셨는데도 오전 내내 단 것이 당기는 이유가 바로 혈당의 빠른 하락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의 또 다른 문제는 속도입니다. 빵을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고 주스를 마시는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즉, 당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흡수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내려가는 과정은 우리 몸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췌장은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량도 줄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빵과 주스 조합은 췌장 기능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주스를 마신 후에는 식사를 한 느낌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씹는 과정 없이 빠르게 넘기기 때문에 뇌의 포만 중추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과 주스를 먹었음에도 2~3시간 후 허기가 쉽게 찾아옵니다. 이때 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빵과 주스를 매일 먹는 사람에게 왜 살이 빠지지 않는가? 라는 질문은 사실 너무 당연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음식의 조합이 이미 몸의 대사를 흐트러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스를 건강식으로 착각하는 이유는 색깔과 이미지 때문입니다. 오렌지색, 사과색, 포도색이 신선해 보이고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과일의 이미지이지 영양의 실체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당 농축액입니다.
빵과 만났을 때 가장 빠르게 지방으로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 대부분 배, 간, 혈관 주변에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빵과 주스 조합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이 조합을 건강하다고 믿고 반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믹스커피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으니 주스로 바꿨는데 사실은 더 위험한 조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빵과 주스를 함께 먹는 습관을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빵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빵과 함께 무엇을 마시느냐가 우리의 다음 10년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해하셨다면 앞으로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빵과 함께 가장 자주 먹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감자튀김입니다. 패스트푸드점뿐 아니라 카페, 편의점 간식, 빵집 세트 메뉴 어디를 가든 이 조합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고 조합 자체가 세트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빵과 감자튀김이라는 조합이 왜 50대 이후 건강에 특히 치명적인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빵은 정제 탄수화물이고 감자 역시 전분이 풍부한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둘 다 우리 몸에서 매우 빠르게 당으로 바뀌며 혈당을 올리는 식품입니다. 여기에 감자튀김의 문제는 전분에 기름이 더해졌다는 점입니다. 전분과 기름은 각자도 부담이 큰데 동시에 들어오면 혈당 상승과 지방 흡수가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대사 체계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혈당은 급격히 올라가고 기름은 혈관을 자극하며 지방은 빠르게 저장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 바로 빵과 감자튀김 조합의 핵심 위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떨어지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충격이 훨씬 큽니다. 감자튀김에 쓰이는 식용유는 대부분 여러 번 사용된 기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산화된 기름은 혈관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됩니다. 빵으로 인해 혈당이 상승하고 산화된 기름이 혈관 내벽을 자극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콜레스테롤이 그 자리에 붙어 동맥경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감자튀김의 속도입니다. 감자튀김은 씹는데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고 기름에 익혀 부드럽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빵 역시 부드러운 식감으로 쉽게 먹히기 때문에 이 조합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이 체내로 흡수되게 만듭니다. 흡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혈당과 혈중 지방 농도는 급격하게 오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체내 지방 저장량이 증가하며 결국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로 변합니다. 감자튀김에는 소금이 많이 뿌려져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의 긴장도를 변화시킵니다. 빵과 감자튀김을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상승, 기름으로 인한 혈관 자극, 나트륨으로 인한 혈압 상승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심혈관계가 한 번에 세 방향에서 공격받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이 조합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문제는 가끔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주말마다 햄버거 세트를 먹는 분, 카페에서 빵과 감자튀김을 같이 주문하는 분, 혹은 외식 때마다 감자튀김을 추가하는 분이라면 위험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몸은 반복되는 패턴에 의해 변화합니다.
같은 음식을 한 번 먹는 것보다 같은 조합을 꾸준히 먹는 것이 건강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조합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포만감 착각입니다. 빵과 감자튀김 모두 칼로리는 높지만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빵은 혈당을 빠르게 올린 뒤 빠르게 떨어뜨리고, 감자튀김은 지방이 많지만 전분이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먹고 난 뒤에도 간식이 당기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배가 고파지며 결론적으로 하루 전체 섭취량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감자튀김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문제입니다.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는 고온 조리 과정에서 전분이 많은 식품과 기름이 만나 발생하는 화합물입니다.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빵과 감자튀김 조합은 이런 물질이 몸에 들어올 가능성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빵과 감자튀김을 함께 먹는 식습관은 우리의 혈당을 흔들고 혈관을 자극하며 간에 부담을 주고 지방을 빠르게 쌓이게 만드는 대표적 조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이유는 맛 때문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만나면 뇌의 쾌락 중추가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먹어야지 하면서도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맛이 주는 잠깐의 만족보다 건강이 잃는 장기적인 손실이 훨씬 큽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빵과 감자튀김이 특히 위험한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빵을 끊을 필요도, 감자튀김을 평생 금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조합만 바꿔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앞으로 이 조합을 피한다면 혈당, 혈관, 건강, 지방간, 체중 관리까지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빵과 함께 가장 달콤한 조합을 꼽으라면 누가 뭐라 해도 크림류일 것입니다. 생크림 케이크, 크림빵, 도넛 위에 올려진 크림, 빵에 아이스크림을 곁들여 먹는 디저트까지. 이 조합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면 잠깐의 행복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조합이 50대 이후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고 나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먼저 크림류의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생크림과 휘핑크림에는 포화지방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설탕과 유지방이 함께 들어있는 고당고지방 식품입니다. 여기에 빵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빵과 크림이 만나면 당, 지방, 포화지방이 동시에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는 음식 조합은 대사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형태입니다. 크림이 문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끔 먹는 게 뭐 그렇게 문제인가요? 라고 반문합니다. 물론 가끔 먹는다고 당장 질병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빵과 크림을 함께 먹는 경험은 너무나 달콤하고 중독성이 강해 습관처럼 반복되기 쉽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받는 날, 우울한 날, 기분 좋은 날, 보상 심리로 선택하기 쉬운 조합이기 때문에 반복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반복이 바로 문제를 키웁니다. 빵으로 인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크림으로 인해 포화지방이 혈관으로 흘러들어가면 우리 몸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혈당을 낮추기 위한 인슐린 분비, 또 하나는 지방을 처리하기 위한 대사작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혈당은 빠르게 상승했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지고
지방은 분해되지 못한 채 체내에 저장되기 쉽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으로 저장되는 경향이 강해 50대 이후 체형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크림류와 함께 먹는 빵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포만감 착시에 있습니다. 크림은 부드럽고 빨리 녹기 때문에 포만감을 거의 주지 못합니다. 빵도 마찬가지로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음식은 칼로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배부르지도 않은데 칼로리와 당은 많이 들어오고, 이 조합은 체중 증가와 지방 축적을 가장 빠르게 유발하는 조합 중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 빵과 크림을 함께 즐기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허리둘레 증가입니다. 또한 크림류에는 AGEs 당독소가 생성되기 쉬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빵의 탄수화물과 크림의 지방이 결합해 당과 지방이 높은 온도에서 함께 가공될 때 노화를 빠르게 촉진하는 당독소가 만들어집니다. 당독소는 피부 노화를 비롯해 혈관 노화를 가속화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빵과 크림을 함께 자주 먹는 사람들은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늘고 혈관 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모와 내부 건강 모두에 영향을 주는 조합인 셈입니다. 여기에 설탕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크림빵, 케이크, 도넛류에는 설탕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설탕은 인슐린을 자극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빵으로 인해 이미 오른 혈당이 크림과 설탕으로 한 번 더 올라가면 혈당의 변동폭이 매우 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혈당의 널뛰기는 췌장 기능을 빠르게 소모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피로가 쉽게 오고 체중이 늘고 식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크림류에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저렴한 크림이나 마가린이 사용된 제품에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며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50대 이후 혈관 건강이 중요한 시기에 빵과 트랜스 지방이 섞인 크림을 함께 먹는 것은 위험도가 크게 올라가는 선택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조합의 중독성입니다. 빵의 탄수화물은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하고 크림의 지방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즉,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뇌가 보상을 느껴 계속 원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빵과 크림 조합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한번 먹으면 멈추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중독성은 단순한 기호 문제가 아니라 대사적 반응의 결과입니다. 이 조합을 계속 먹으면 내장 지방이 빠르게 증가하고 지방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문제가 없던 음식 조합도 50대 이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왜 요즘은 살이 더 잘 찌지? 왜 예전보다 피곤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런 조합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빵과 크림류의 조합은 잠깐의 행복을 주지만 몸속에서는 혈당, 지방, 염증, 노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못 느끼지만 몸은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이 조합을 자주 즐겼던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고 작은 변화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빵을 드실 때 크림류와 함께 먹는 습관만 줄여도 체중, 혈당, 혈관 건강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조합입니다. 어떤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여러분의 몸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빵을 먹을 때 탄산음료를 함께 마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카페에서 달콤한 빵을 먹으면서 콜라를 주문하거나 빵집에서 샌드위치를 사면서 탄산을 함께 사는 경우, 간식으로 도넛을 먹을 때 사이다를 곁들이는 경우 등 너무나 자연스러운 식습관처럼 자리 잡아 있습니다. 달고 부드러운 빵과 톡 쏘는 탄산의 조합은 입안에서 나름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오랫동안 즐겨왔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조합이 50대 이후 건강에는 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탄산음료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대부분 액상과당과 설탕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액상과당은 과당을 빠르게 흡수시키는 형태의 당으로 간에서 즉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줍니다. 문제는 이 액상과당이 빵의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들어올 때 벌어지는 대사 반응입니다. 빵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탄산음료는 추가적으로 당을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과 간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며 지방이 빠르게 합성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탄산음료의 당은 씹지 않고 그대로 마시기 때문에 체내 흡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빵으로 인해 혈당이 이미 상승한 상태에서 탄산음료를 마시면 혈당은 더 큰 폭으로 흔들립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당 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인슐린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조합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다시 급하게 떨어지는 과정은 피로감, 허기, 집중력 저하를 가져오고 결국 하루 내내 단 음식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간입니다. 액상과당은 대부분 간에서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과량 섭취 시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빵과 탄산음료를 함께 먹으면 간은 대량의 당을 단시간에 처리해야 하고 처리하지 못한 당은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자주 먹는 사람들에게 지방간이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간은 단순한 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복부 비만을 가속시키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탄산음료의 탄산 또한 문제입니다. 탄산은 위를 자극해 소화가 빨리 되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위가 빠르게 비워지면 금방 허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빵과 탄산음료를 먹은 날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배가 고프고 추가적인 간식이나 식사를 찾게 됩니다. 결국 하루 전체 섭취 칼로리가 늘어나 체중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빵과 탄산음료를 자주 즐기는 사람들은 이 조합을 끊기만 해도 체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탄산음료에는 카페인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을 돕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혈당 변동이 큰 상황에서 들어오면 심박수를 높이고 불안감을 키우며 잠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빵과 탄산음료를 함께 먹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크게 해쳐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수면이 나빠지면 식욕 조절 기능도 떨어지고 다음 날 더 많은 당과 탄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대사가 변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빵과 탄산음료의 조합은 체내 지방 축적 속도를 빠르게 높이고 혈관 건강을 약화시키며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 혈압이 높은 사람, 혈당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이 조합은 위험도가 훨씬 큽니다. 많은 분들이 탄산음료만 끊어도 건강이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빵만 먹어도 혈당이 오르고 탄산만 마셔도 간이 부담을 느끼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을 때 발생하는 충격은 단순한 합이 아니라 배 이상의 대사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조합은 50대 이후 건강 관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빵과 탄산음료를 즐기던 습관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빵을 먹더라도 물이나 차 혹은 단백질이 포함된 음료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처럼 빵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몸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 조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체중, 지방간, 피로도는 확연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게 즐겨왔던 빵 식습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빵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빵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함께 먹어왔던 조합들에 있었습니다. 믹스커피, 과일 주스, 감자튀김, 크림류, 그리고 탄산음료까지. 이 5가지 조합은 모두 우리 몸에 빠른 속도로 당과 지방을 밀어넣고 50대 이후 약해진 혈관과 간, 그리고 대사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는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반복했던 것일 뿐입니다. 알고 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빵을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조합을 바꾸는 것,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건강은 커다란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변화, 작은 선택의 반복이 우리 몸을 지키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빵을 드실 때 오늘 들으신 5가지 조합만 피하셔도 혈당은 더 안정되고 지방간의 진행 속도는 늦춰지며 체중과 컨디션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며칠 만에도 느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하기 시작할 때 몸은 그 변화에 맞춰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의미입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하고 더 지켜야 하는 자산이 됩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자신을 아끼는 일이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은 빵과 커피를 즐길 수도 있고 특별한 날에는 케이크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습관의 방향입니다. 10번 중 7번만 올바른 선택을 해도 건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